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금일은 이 구독자 요청으로서 이제 LNG 선반과 원유, 가스 이런 쪽으로 질문이 있어서 이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자료 내용이 이제 보는 날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외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거의 20시간 정도는 영상을 찍을 수 없어서 미리 이렇게 촬영을 하고 아마 내일 오전에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을 하면서 왕의 귀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가라든지 석유, 가스, LNG 조선 업종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애초에 취임하자마자 이야기했던 게 뭐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석유와 가스 시출 계속할 것. 심지어 여기다가 미국의 세일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환경 파괴, 환경 오염도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너희들 나 규제하지 마라, 괜히 제재하지 마라 라고 애초에 선을 끊는 게 뭐까지 한다? 파리기후 협정에서 또 탈퇴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런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석유, 가스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가파르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섹터의 수혜주를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에너지에 석유, 가스에 이렇게 목매다는지, 과연 어느 쪽의 섹터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석유, 가스에 이렇게까지 힘을 쏘는 거는 예전에도 계속 그랬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보면 알겠지만 과거부터 뭐가 있었느냐, 이란에서 뭐한다, 증산을 거부하죠. 트럼프 협박 안 통한다라고 할 만큼 그 중동 국가가 과거에는 뭘 했느냐, 이 원유 가격을 가지고서 증산 한 해 만에 하면서 미국을 어느 정도 트럼프 심기를 거스르죠. 보통은 야 해! 라고 하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들어먹는 게 누구다? 중동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국가와의 트럼프 간의 이런 마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오히려 중동 국가가 협박했던 게 뭡니까? 이 유가를 가지고서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그냥 이거 만든다, 내가 그냥 가스 캐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나한테 못 갚치게 만들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트럼프 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시절에 뭐 했습니까? 이런 세일가스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만들어냈던 게 미국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등극을 시키면서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잡았고요. 중동 국가도 이제 유가 가지고서 미국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깨갱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문제가 뭐다? 미국의 산유국으로서 굳건하게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세일가스 같은 미국의 천연가스들은요, 이걸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그 당시 했던 게 뭐예요? 바로 그냥 미운 오리된 세일가스라고 하면서 이런 유가 관련되어 있는 세일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규제, 제재를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 닥쳤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중동 전쟁도 사실 이 바이든 정권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런 전쟁을 한다 해가지고 유가로서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 바로 그냥 갖다 박아버리죠. 그냥 그 과거에 이제 뉴스 보면요, 이란을 그냥 없애겠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근데 지금 바이든 정권, 과거 전 정권에서는 중동 국가를 건드리기에는 유가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일가스라든지 제재를 해놨지 중동 국가를 휘잡지 못하지. 그래서 바이든 정권을 봤을 때 없던 흐름. 이제 2021년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바이든이 받았죠. 그러면서 유가 말도 안 되게 상승하는, 물론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게 유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과거 유가 이렇게 급락했네요, 이건 뭐예요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잠시 설명드리면 해프닝으로 봐야죠.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과거에 이거는 그냥 어차피 차트에 있으니까 잠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2020년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 말도 안 되는 이 코로나로서 뭐 했습니까? 전 세계가 봉쇄고 전 세계가 서로 이동 금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동을 안 하게 되니까 공장도 문을 닫고, 심지어는 중국이 굉장히 깨끗해졌다. 그래서 원래 2020년도, 21년도 우리가 그 황사 관련해 가지고 마스크라든지 그런 수혜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굉장히 미세먼지가 좋게 나오고 있고 굉장히 중국이 깨끗해졌다 이야기할 만큼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뭐했어요? 공장 문 닫고 이동 금지하니까 당연하게 이동을 안 하니까 항공유도 감소하게 되고 산업활동 감소하게 되면서 원유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이동을 또 안 하게 되니까 이제 관광산업에 있어서 이런 원유 같은 경우도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굉장히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가 되었느냐, 원유 공급량이 말도 안 되게 수요량을 압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만들어냈던 게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뭐다? 선물이죠. 그래서 이 당시 선물 같은 경우는요,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할 때는 인도 시기와 장소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급이 수요를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당시에 선물 같은 경우가 돈을 주고 팔려는 그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런 해프닝이 나와줬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런 해프닝은 나올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 선물에 따라 하락이 나왔지만 꾸준하게 유가가 상승했고요.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트럼프 현 대통령이 지금에 있어서 왜 이런 유가를 잡기 위한 이런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느냐, 바로 이제 유가와 밀접한 게 뭐다?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까 유가 급등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뭐가 올라갑니까? CPI 지수가 또 올라가요. 물론 유가와 인플레이션이 100% 정비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현 대통령 같은 경우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 정책입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당연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과 유가가 정비례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면 유가를 잡는 것이 가장 인플레이션 잡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 중동 국가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부분도 있고, 정말 패권 국가에 있어서 1위로서 우뚝 차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유가를 조정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에너지, 원유, 가스 생산 뭐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가 생산 단계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업스트림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미드스트림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다운스트림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게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건데, 여기도 대충 요약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리해서 대충 보면 쉽습니다. 업스트림 단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왕고래라고 하는 프로젝트 역시도 탐사 이후에 지금 개발로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끝났을 때 우리가 생산을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하는 과정까지를 업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는 나와야 돼 수송하고 저장하고 가공. 근데 가공보다는 그냥 수송과 저장으로서 딱 끝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보통의 저장을 하고 그 상태로 수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드스트림의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서 정제해서 뭐 유통 및 판매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다운스트림보다는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땐 보통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이 두 가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과연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이 두 가지 산업군에서 봤을 때 어디를 더 중점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미드스트림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해보면요, 지금 업스트림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산까지잖아요. 그럼 과거에 트럼프 정권에서 엄청난 생산 반사이를 받았던 게 이런 바이든 정권 넘어서면서 당연히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론상으로는 업스트림을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업스트림 산업군이 아닌 미드스트림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보면 알겠지만 뭐한다? 이제 업스트림의 우리 대표적인 생산하는 기업들, 셀가스라든지 천연가스 관련되는 기업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엑슨모빌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 주가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100달러대를 지켜낸다고 하면 신고가 패턴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 5개 정도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분명히 제재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에서 제재를 했는데
왜 이 주가 급등이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동 국가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말도 안 되게 상승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일가스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를 했음에도 유가 급등에 따른 판매량은 줄어든다든지 생산량은 줄어들어도 실적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적 급등에 따라서 오히려 뭐가 되었다? 모든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세브론 같은 경우도 보면요, 오히려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신고가로서 이제 140달러 지켜낸다고 하면은 갈 수 있는 흐름도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노코필립스라고 해가지고 역시나 급등 나오고 지켜내면 또 신고가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오지 리소시스라고 해가지고 급등 나오고 지금 지켜내고 있죠. 또 신고가 가는지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 옥시덴탈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신고가 패턴과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업스트림군의 산업 영역에서 우리가 반사익 수혜주를 찾기에는 애매한 게 뭐 때문이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정부에서 제재를 했음에도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가를 잡기 시작하면 또 뭐가 되겠어요? 생산량은 늘어나겠지만 오히려 뭐가 된다? 생산량은 늘어나고 수출량은 늘어나겠지만 유가 가격이 잡히게 되면서 실적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업스트림 단계에서의 이런 산업 수혜를 노려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는 게 맞다? 미드스트림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시에서 뭐라고 해요?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우리는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사용할 것이고 그걸 뭐 하겠다?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생산과 뭐까지 병행한다. 수출까지 병행한다는 거죠. 수출이 되려고 하면요. 당연히 뭐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미드스트림입니다. 아까 했다시피 셀가스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거는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환경오염이 심한데 애초에 미국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를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수혜받고 있는 게 뭐예요? 이 LNG 선박.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 조선소가 엄청나게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현 대통령의 그런 선언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 선박이 뭐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절호의 찬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 업종들이 지금 보면 뭐예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2배가 올라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 2~3배가 올라가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2배가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조선업종, 조선업계로 본다라고 하면요, 이 미드스트림 단계에서는 외국 기업을 사실 보기는 어려워요. 왜? 이 천연가스, 셀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LNG 선박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만 해도 뭐한다?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의 생산량이 232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미국은 이미 중국에게 조선 산업에서도 밀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과거 2020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해군 전력 차이, 그다음 중국과 미국의 배 건조 능력을 보세요. 2023년도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유출된 미군 해군이 브리핑한 자료예요. 1년에 중국이 2,325만 톤을 하는데 미국은 뭐한다? 10만 톤 이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은 지금 조선업에 대한 기술을 거의 다 잃었다라고 봐야 돼요. 실질적인 미국의 조선에 대한 기술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항공모함 같은 이런 국방에 대한 부분이지 이 산업 영역에 대한 LNG 선박 같은 이런 데서 굉장히 뒤처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의 LNG 선박을 가져올 게 아닌 이상은 뭐한다? 당연하게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미국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조선 업종들이 엄청난 수혜를 얘기해야지 미국 기업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거다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 그럼에도 미국 기업을 꼭 추천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딱 하나 굳이 추천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킨더 모건이라는 종목을 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킨더 모건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뭐한다? 북미 지역에서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으로서 수출보다는 미국 내겠죠. 그래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터미널, 제품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수출에 따른 반사익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기업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래, 지금 30에서 저항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에서 한 28달러,
이 정도에서 가져가는 게 좋다 생각해요. 제일 베스트는 사실 23, 이 구간에서 지켜준 게 맞거든요. 근데 한 20달러까지는 한번 더 밀어주는 게 저는 차트의 우상향 흐름상 맞다라고 보고 있고, 킨더보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봐도 매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만큼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EPS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제 증가 예상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증가 예상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뭐 이비타라든지 단기 순이익도 꾸준하게 증가 예상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수출 저장 단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선업에 대한 부분은 미국보다 우리나라 주식이 사실 더 크게 가야 되는 건 맞다 생각은 해요.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이 꼭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어쨌든 이론상은 우리나라 주식이 더 가야 되지만 그게 과연 연계가 될지 말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이런 유가, 천연가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업스트림이 아닌 미드스트림에 집중해가지고 수출 및 뭐다 이제 운송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의 영역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모두들 안녕.